네, 안녕하세요.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2026년 시작되자마자 난립니다. 뭐 중동에서는 이란이, 저쪽 그 남미에서는 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번지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는 거죠. 어쨌건 이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규모 이제 희생을 치렀고, 그에 비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묘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 대통령만 딱 체포해 간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통치 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뭐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이 찍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상황이 아닌 상당히 신기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통제권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천만 배럴에 상당하는 석유를 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천만 배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은 이제 한 3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환율,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거를 미국이 받기로 했다. 받는다는 게 뭐죠? 돈을 주고 사온 건가요? 공짜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연가로 할인된 가격으로 갖고 오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던 원유, 그러니까 이제 제재 대상, 이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없는 제재 대상 원유를 뭐 3천만 배럴에서 최대 5천만 배럴까지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미국 정부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돈을 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30억 달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 판매 수익을 관리를 하고 이 판매 수익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잘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냐? 그러면 이 돈을 내가 관리한다는데 이 관리 체계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 30억 달러 중에서 그러면 반반씩 나누는 거야? 미국이 15억 달러, 베네수엘라가 15억 달러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이 뭐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귓등으로도 이제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베네수엘라와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로드리게스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인하고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전히 반미를 부르짖고 구호 외치고 시위를 합니다만, 카라카스 현지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미국의 의도가 먹혀드는구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차단을 했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이제 국영 석유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팔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만 해도 한 116만 배럴 정도 이제 석유를 생산했는데, 지난 이제 1월 초,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막 잡혀간 요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환산해 보면 월 8만 배럴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계속 원유가 나옵니다. 근데 갖다 팔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상에 있는 모든 저장 탱크에 원유들이 가득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다 위에 있는 이제 그 유조선에도 이걸 실어 놓은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 이거 실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량 감축에 이제 나섰는데, 지금 이제 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이제 발이 묶여 있던 유조선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로? 이건 몰라요. 이게 미국으로 가는 건지 아니 뭐 제3국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가니까 이제 미국으로 갈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상황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도 각 그 유정 관리하는 그 사이트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생산량을 다시 늘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합의가 점점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날이었죠. 1월 9일 날에 백악관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석유 메이저 주요한 기업들 관계자들을 다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자, 내가 베네수엘라 석유 갖고 올 테니까 니들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25개, 25개
기업들이 이제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들 너희들이 약속해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돈 투자해서 갖고 와서 미국 사람들 원유도 내리고 가격 석유값도 내리고 니들도 돈 벌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를 요구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5천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스케일이 좀 작아졌는지 이제 1,000억 달러 이야기도 종종 이제 합니다. 1,000억 달러.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산량을 늘리고 여러 가지 설비를 개선하는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충 업계 관계자들의 이제 전망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업계 석유 메이저들을 포함한 업체들은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우리가 진짜 손 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베네수엘라법, 탄화수소법이라는 거에 따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정부한테 이걸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이 가라고 그래서 내가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잠깐 내가 판 깔았으니까 니들이 돈 투자해서 갖고 와라고 이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규모 큰 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올해 투자 계획, 고용 계획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모여 앉은 이제 석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4만 배럴 정도 설비를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면 50% 정도 증산하는 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쉐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제재가 이제 풀리면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투자 규모는 자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재만 풀리면 우리가 들어갈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업체인 이제 랩솔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그동안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2, 3년 내로 생산량을 최대 3배까지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한 15만 배럴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배럴에서 최대 45만 배럴까지 늘릴 수도 있고 이 정도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석유 메이저인 이제 에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사실 소유권 분쟁이 좀 있긴 합니다만 한 40억 배럴 정도를 자기 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 자식들이 그냥 화끈하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안 하고 왜 이렇게 토를 다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부은 관계자가 한 명 있었죠. 엑손모빌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 메이저 중에 하나인 이제 엑손모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들 이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돈 못 번다. 라고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투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법도 바꾸고 그다음에 제재도 해제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라고 엑손모빌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엑손모빌은 이제 간이 배밖에 나왔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엑손모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말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지난 1940년대 이후에 베네수엘라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2번이나 다 국유화, 몰수, 압류되고 몸만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손실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뭔데? 우리 보러 또 들어가라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신이 베네수엘라 나라를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어쭈? 이 자식들 봐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와중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엑손모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이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엑손모빌한테는 베네수엘라에 갈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라는 걸 느낀 엑손모빌은 이제 일단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팀을 이제 보낼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상황이 안정되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됐다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미국도 지금 이 굴러들어온 호박을 잘라서 죽을 끓여야 될지 스프를 끓여야 될지 호박전을 부쳐야 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니고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 피맛을 본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달려들듯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의 업체들이 우선권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나도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나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나라냐? 첫 번째 나라는 좀 뜻밖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은 아니고 이제 기업 차원이긴 한데 캐나다의 기업이 우리가 들어가겠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이제 셀렉트유죠.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걸쭉한 중질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일 샌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걸쭉한 원유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맨날 쉐일이나 다루고 있던 놈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놈 있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이제 석유업계 중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상당히 이슈에 올랐던 트라스코나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 CEO인 이제 워터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다시 재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그 일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장악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에 많이 들어오던 원유가 상당 부분 공급이 끊겼죠. 그런데 미국 정유사들은 여전히 걸쭉한 이 묵직한 중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 목만큼을 지금 캐나다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물량을 들여서 판매를 해왔는데 지금 당장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캐나다 원유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원유는 딴 데 팔 데가 없습니다. 다 미국에만 갖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초와 비교해 보면 2주 사이에 지금 14%나 이제 폭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미국에 좀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USMCA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를 포함한 옛날 나프타 이제 후속 조약을 재검토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캐나다로서는 상당히 다급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말 인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인도가 이제 제재받는 나라들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 짭짤하게 재미를 많이 봤다라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 인도의 이제 대재벌인 이제 릴라이언스를 비롯한 이 인도의 주요 정유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가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릴라이언스 같은 이제 이런 업체들은 2019년 이전까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도입하는 큰 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저렴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돈을 벌던 이제 이런 회사들인 거죠. 하지만 이제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제재가 강해지면서 2020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1년에 한 6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던 이제 인도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4억 달러까지 이제 줄어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제재를 무시하고 그냥 이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라고 이제 수입이 됐는데 사실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온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50% 관세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렴한 원유를 어디서 찾아와? 라는 고민이 있던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들여오고 러시아산 우랄유 안 들어올게. 그러면 우리한테 제재도 풀고 우리는 계속 돈 벌고 하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릴라이언스 같은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규모 정유 사업체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릴라이언스 산하의 이제 정유소들은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라인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우리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다 맞춰 준비가 돼 있고 이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투자할 용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것 같지는 당장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미국 업체들이 꼬리를 빼고 지지부진하면 또 어떤 판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1,000억 달러라는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륙 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해안가로 가면서
이제 외국으로 수출이 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위쪽에 카리브해랑 접해 있는 요 X 표쳐 있는 요런 지역들이 이제 주로 저장 시설 그리고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터미널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시설 대부분이 상당히 낡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팔 데가 없으니까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본 베네수엘라의 주요한 원유 저장 시설인데 색깔이 다릅니다.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뭐냐? 어떤 건 비어 있고 어떤 건 차 있고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3D 입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짙은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원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원유를 갖다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런 저장 시설들은 지금 원유로 그득그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빈 게 훨씬 많잖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베네수엘라는 지금 석유를 저장할 곳도 지금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찍어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2018년, 2016년에 저장 시설을 만들기 시작해서 2018년 정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025년 최근에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지금 석유와 관련된 시설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투자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베네수엘라 이 원유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주유하고 꽉꽉 차 있어야 되는데 녹슬어 있고 비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베네수엘라 이 원유 생산 시설과 석유 산업 시설 같은 경우는 뭐 화재, 폭발, 노출 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이제 걸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당연히 저장된 있는 이 저장 탱크에 들어가면 밑에 쌓여요. 슬러지 형태로 쌓이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투자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고도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원유를 집어넣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휘발유를 뽑아내는 이러한 정유 설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가동이 다 중단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대규모 정유 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휘발유를 만든다든지 디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 하고 있고 그냥 원유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로서만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거고 일단 $1,000억 부어놓고 그 다음에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석유를 캐면서 나오는 이 천연가스들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죠. 팔기도 하고.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런 투자할 돈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플레어링, 불질러 가지고 태워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막대한 이제 오염 물질들을 내뿜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이제 대규모 석유 생산 시설들 중에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대규모 이제 큰 호수가 보입니다. 마라카이보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호수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규모 원유들이 매장이 돼 있는데 호수 바닥에서 캐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원유들이 새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 한 곳에서만 뭐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한 5만 건 가까운 유류 유출 사건이 이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감안하면 투자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들지 감도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호수 연안에 몰려와 있는 이런 이제 기름띠들을 이제 쉽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 영상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유관 보수만 하는데 한 $58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유 설비, 생산 설비 이런 거 합하면 글쎄요, 돈이 얼마가 들지 알 수 없으니까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바뀌면서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뭔가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마두로가 아닌 미국과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하거나 해고됐던 수많은 석유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대단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없더라도 뭐 과거와 같은 300만 배럴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200만 배럴 어느 정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 규모까지는 금방 늘릴 수 있으니까 일단 사람을 데려오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와 관련돼 있는 상황들은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에 잡고 있는 소나기의 힘을 놓을 생각은 별로 없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베네수엘라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서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들에 대한 압류 조치들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니까 이 배는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압류해야 됩니다라는 서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이죠. 사실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이런 선박을 압류하면 그 속에 있는 화물 그러니까 원유만 압류를 했어요. 배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배까지 압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잡았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반미 국가들, 뭐 쿠바를 비롯한 뭐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확실하게 장악할 때까지 이거를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과거 뭐 스페인이 남미 지역을 지배했을 때 뭐 부왕이라고 하는 총독 같은 존재를 보낸 것처럼 지금도 마크 루비오 장관이 뭐 총독으로 뭐 이 베네수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상황이 이어질지 여러 가지로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확실한 것은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 그다음에 축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뒷방늙은이로 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반미라고 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용의 그리고 뭐든지 할 능력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세상에 과시하고 있다 정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란의 상황, 베네수엘라의 상황 많이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상황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준비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